실전 투자가 안 되면 서동구의 투코스로. 안녕하세요. 서동구 투코스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연휴 끝, 우리 시장 기분 좋게 또 상승으로 거래를 마칩니다. 자,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비법 그리고 노하우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다 하신다면요. 서동구의 투코스 시청하시면서 투자 노하우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너튜브 이데일리 TV 통해서 지금 방송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 서동구의 투코스에서는 아주 획기적인 또 코너가 마련돼 있죠. 내 종목 내일은 해뜰 날이라는 코너입니다. 2달간 제가 또 모의 투자를 통해서 트레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2달간 얼마나 좀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서동구 코치님 아래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와중인데요. 5개 이내로 종목을 싣고 있고요. 비중은 20% 한도 이내, 손절가 이탈되면 무조건 전량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마이너스 20% 이상 계좌가 손실났어요 하신다면 진단 이후 일주일 후에 다시 재개된다는 점 한 번 더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동구 소장님과 또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멘토님들의 많은 의견 받고 있으니까요. 어떤 종목을 좀 살지 좋은 의견들 많이 들려주시기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동구 소장님이요. 매매 포트 박스를 준비해 주셨거든요. 어떤 종목 좀 사야 될지 여러분들도 고민되시면 이 종목 또 이 포트 박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월요일에 새롭게 또 편입된 종목들이 눈에 속속이 띄고 있죠. 그 첫 번째가 한신기계, 그리고 두 번째 NFT 주가 눈에 보이고 있고요. 세비샘, 그리고 더 이어서 데이터 솔루션과 맥스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또 편입된 종목들이 과연 왜 포트 박스에 들어갔는지 여러분들 좀 아신다면 또 댓글 통해서 글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매보다는요, 사실은 종목에 대한 고민들이 좀 더 저의 무게감을 주게 합니다. 라면 종목 상담 여러분들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종목 상담도 여러분들 도와드리는데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보유 비중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궁금증들도 속 시원하게 실시간으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세요. 저 전문가님과 함께 다양한 시황 이야기 그리고 종목에 대한 기사들도 체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서동구 소장님의 노란톡방 들어가는 방법, 핸드폰 카메라 어플 지금 실행시켜 주시고요. 왼쪽 화면 QR코드 보이시죠? 바로 스캔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1201 누르고 입장하시면 빠르게 확인하시고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체크하시면 좋겠네요. 지금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설명해도 잘 모르겠어 하신다면 샵 3772번으로 서동구만 보내주세요. 노란톡방 들어갈 수 있는 링크 저희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장님의 매직 솔루션 15일 무료 이용권도 받아가시면서 다양한 혜택들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서동구의 투코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서동구의 투코스 오늘 또 연휴 끝나고 이분과 함께 기분 좋게 한번 또 매매에 대한 업그레이드 해볼까요? 바로 서동구 수장님 모셨습니다. 서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연휴 잘 보내고 오셨어요? 네, 설 명절 연휴 또 많이 바쁘셨겠어요? 저는 너무 바빴어요. 양가 왔다 갔다 하느라고. 네. 안 바쁘셨어요, 우리 수장님? 저는 뭐 그냥 뭐 세뱃돈만 뜯겼죠. 뭐. 네. 부럽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제 제가 명절을 지켜보니까 일하는 게 좀 더 낫다 이런 네, 생각도 들고요. 맞습니다. 이제 좀 열심히 일을 해보고 매매를 하려 합니다. 네. 오늘 또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도 또 궁금한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뜬금맞을 수도 있지만 아침 제가 9시 30분 전후에서 서동구에 매직 타임을 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키워드가 있어요. 어떤 거죠? 바로 세뱃돈 받는 증시다. 너무 좋다. 예, 너무 그렇게 좋네요. 타이틀을 했는데 오늘 역시 뭐 여러분들 뭐 세뱃돈을 연휴 기간 동안에 세뱃돈 얼마나 많이 나갔겠습니까? 그것을 그쵸. 오늘 다 복구한 날이 아닌가.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죠. 미국 시장 뭐 오늘 새벽에 마감이 되면서 조금 주춤했지만은 계속 이틀 동안 올랐고 또 일본 증시도 계속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 이면이 결국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 조기에 마무리가 될 것이다. 결국 2월 1일 날 베이비 스텝 25bp는 뭐 기정사실인 건 다 아는데 언제까지 더 끌고 갈 것이냐. 25를 또 한 번 할 거냐, 50을 할 거냐, 아니면 2번을 할 거냐, 3번을 할 거냐 이랬는데 결국은 뭐 2번 정도 25씩 해서 상반기 중으로 다 마무리가 되고 빠르면 하반기에는 이제 금리 인하를 할지도 모른다. 파월은 아니라고 했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기대감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시장에서 반영을 해준다라는 거죠. 미국의 국채 수익률도 하락세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또 무엇보다도 우리 환율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이 킹달러, 갓달러가 아니라 이제는 너도 나도 달러 갖고 있으면 안 돼 하면서 매도하는 이런 흐름 속에서 달러 인덱스가 종가상으로 101대로 내려왔습니다. 잠깐 여러분들 네. 차트를 한번 좀 달러 인덱스의 최근 6개월 동안의 모습을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러분들 바로 이 시점이었었죠. 작년 9월 달. 결국 9월 말에 우리 시장이 또 한 번 크게 급락한 이 시점이 달러 인덱스가 115를 향해서 가는 그런 어떠한 그 위치에 있었던 흐름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좀 안 빠지려고 안간힘을 썼었죠. 그러나 결국은 도도한 이 흐름을 막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110도 깨고 내려왔죠. 그리고 또 105 이상을 넘어가는 듯 했지만은 요 1월 초에 결국은 103 레벨까지 또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종가상으로 지금 101 레벨까지 왔다라는 거. 뭐 전반적인 외환 시장에서 그렇고 뭐 빨라야 올 하반기에 1,200원대 이하로 내려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의외로 우리 이렇게 되면은 우리 환율도 1,200원대가 상반기 중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원화의 강세 현상이라는 거죠. 그렇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외국인들이 뒤늦게라도 야 이거 빨리 뭐 환차익도 없고 한국 시장 싸구나 이러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는 흐름들이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1월 16일 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투자 심리라는 부분을 강조를 드리면서 뭐 8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투자 심리도 90이다, 80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숨고르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중요한 라인이 있습니다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는 2,365포인트를 강조를 드렸고 코스닥 시장은 710이라고 그랬습니다. 장중에는 살짝 이탈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만은 바로 이 자리들이 지지가 됐기 때문에 지금의 이러한 상승 흐름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 어차피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계속 저항권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저항이 영원한 저항은 아니겠죠. 특히 지금 개인들의 매도 물량을 외국인 그리고 기관들이 동시에 이렇게 소화를 하면서 계속해서 어떤 물량들을 이전하는 현상이 나타나 준다라면 여러분들 위에 대한 부담감을 갖기보다는 이제 하방 아래쪽에서만 지지력을 어디에서 보여주는지를 확인하면서 대응하신다면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도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시간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발표를 했죠. 매출은 감소, EPS는 증가. 당연히 뭐 전반적으로 좀 장사는 좀 덜 됐더라도
감원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비용을 절감하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EPS는 개선이 되고 있는데 내일 이제 또 테슬라가 발표가 되고요. 모레 이제 인텔을 비롯해서 본격적인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변동성은 있을 겁니다. 그 변동성을 이용한 저가 매수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렇게 해서 시장이 좀 세뱃돈 받는 시장이다. 기분 참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여러 가지로 어떤 종목들은 좀 눈여겨봐서 세뱃돈 받을지 한번 파악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징주를 좀 체크해 보고 싶은데 어떤 종목을 좀 봐야지 세뱃돈을 좀 넉넉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도 한번 점검을 했죠. 네. 바로 시장의 대표주. 외국인들 들어오면 딱 뭘 사겠습니까? 전자전자, 삼성전자. 그렇죠. 전자전자, 맞죠? 삼성전자에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 좀 알겠습니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그 11월 달에 이 고점대 63,000원대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자리를 이제 갭으로 돌파 시도하는, 물론 오늘 뭐 캔들이 좀 약간 음봉에 이러한 위아래 이러한 그 캔들이긴 합니다만은 이 추세 자체를 계속해서 상승 기조를 유지해주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하면 저는 개인들이 매도하는 게 조금은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요, 뭐 70층에 갇혔든 뭐 80층, 60층, 90층에 갇혔든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더 끌고 가는 매도하지 말는 이러한 어떤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특히 주봉상으로도 돌아서 줬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모처럼 만에 빨간 다이아몬드가 주봉상으로도 연출되고 있다라는 것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시장의 중심 축의 역할을, 수익률이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하나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거라는 거 여러분들 명심하시면서 좀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살아있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바로 로봇과 인공지능은 여러분들 같이 움직인다고 그랬는데, 이 삼성전자를 보기 전에 2차 전지 쪽에서 여러분들 또 LMF라든가 이러한 종목들도 이제 바닥권을 탈출해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의미 있는 모습이고, 소재 쪽에서 뭐 LMF, 에코프로비엠, 뭐 에코프로 이런 것들이 뭔가 이제 저점을 잡고 돌아서 주고 있는 거. 그렇다면 다른 2차 전지 쪽들의 어떤 훈풍도 충분히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지금 LMF를 보고 계십니다만은 뭐 에코프로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안정적인 빨간 다이아몬드가 나와주면서 매수 시그널이 나와주고 저점을 높여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립니다만은 이러한 하락 추세 구간이 놓여져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파란 다이아몬드가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지 마시고 빨간 다이아몬드의 전환되는 모습들, 그리고 시세 초기의 모습들,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물리더라도 이렇게 빨간 다이아몬드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쪽에서 물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살아있는 대표적인 대장주 역할, 현재 시장에서의 독보적인 대장이죠. 바로 시가총액도 1조 원을 훌쩍 넘어가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삼성에서 3자 배정으로 참여했다라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이 전체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이 로봇이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다 연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 상승 기조 흐름들 속에서 여러분들 딱 2번의 음봉이 연출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께 흔들림 없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이라고 그러는데 상한가까지 들어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여타 종목들 당연히 뭐 우리 여러분들 포트박스에 있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는 또 여러분들께 SPG뿐만이 아니라 로보스타도 말씀을 드렸죠. 바로 LG전자가 일대 주주인 우리 장 아나운서가 좀 로보스타도 선정을 해서 매수를 잘 했으면 좋았을 텐데 웃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부분을 네. 이따가 우리가 또 얘기하도록 하고요. 네. 배만 이제 아프면 안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도 이렇게 급등해주는 이러한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세가 살아서 다른 여타 종목들이 같이 동반해서 이제 올라올 수 있는 흐름을 보여준다라는 거고요. 또 여러분들께 매직타임 시간에 아침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리면서 계속 리딩을 해드렸어요. 방송을 통해서 목표가를 3차까지 조정을 하면서 바로 셀바스 AI입니다, 여러분들. 자, 지난 1월 9일 날 제가 아침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이 7,400원, 500원 요 라인 할 때 아침 방송에서 과감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다소간에 2, 3일 흔들렸지만은 이렇게 급등하는 이러한 패턴들이 연출이 돼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뭡니까? 진입 자체를 잘했다는 얘기고요. 잘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바로 매직 이 솔루션을 이용해서 거래가 급증해주는 이 시점에서의
수급 그리고 상승 추세가 완벽하게 전환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께 목표가를 계속해서 상향 조정을 해드리면서 새로운 신고가를 내는 이 모습들. 물론 뭐 챗 GPT와 관련된 이런 얘기들, MS에서 오픈 AI에게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러한 얘기들, 뭐 구글을 한번 넘어서 보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미국의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우리의 반도체 관련주 쪽에도 긍정적인 재료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셀바스 A가 주도를 하면서 다른 여타 바로 이 AI 쪽들, 또 우리 대기업들 뭐 KT를 비롯해서 SK텔레콤이라든가 LG도 그렇고 이런 거대한 음성 인식과 관련된 이쪽으로다가 지금 인공지능으로 더 확대 진출하겠다는 것이 산업의 어떠한 지형이, 그리고 이런 쪽들이 확대된다라는 측면에서의 주도 업종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제는 뭐 여러분들 좀 과열권에 진입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니까 신규 공략은 좀 자제하면서 여러분들이 접근해 주셔야 되고, 오늘 그 NFT와 관련된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지난주에 금융위원회에서도 NFT와 관련된 이런 토큰, 증권 토큰 발행과 관련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종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갤럭시아 SM이라든가 갤럭시아 머니터리라든가 이러한 종목들이 급등해주는 이러한 양상들이 나타나면서 거래까지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도 다른 여타 업종이나 종목 중에도 연관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새롭게 하나의 테마로서 단순하게 뭐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한번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요인들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또 오늘 뭐 제주은행이 급등해 주는 것도 있었습니다만 조금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만한 것들이 바로 오스템 임플란트와 관련된 뭐 백기사가 등장이 됐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상당히 그 주가가 뭐 작년에 엄청난 부침이 한번 있었죠. 뭐 횡령 사건도 있었고 또 뭐 중국에서의 무슨 뭐 탈락이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다 낭설로 지나가고, 이 흐름들 속에서 이렇게 급등해주는 이러한 모습들은 오스템 임플란트의 저평가된 구간들을 다시 한번 리레이팅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모습들이 오스템 임플란트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시장에서 이제 M&A와 관련된 여러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돌아가면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와, 주태국님께서도 야, 레인보우 로보틱스 저런 종목 같은 걸 잡아야 되는데 많은 분들 또 이렇게 아까워하시는데요. 알겠습니다. 시장의 특징들 또 어떤 것들 봐야 될지 또 잠시 후에 자세한 얘기 통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그럼 저희 내일 해 뜰 날 어떤 종목 제가 매매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종목 내일은 해 뜰 날 코너로 돌아왔습니다. 두 달간 모의 투자를 통해서 제가 1,000만 원의 금액으로 트레이딩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앞에 포트를 보셨지만 많은 종목을 사고 또 팔았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또 종목은 3종목밖에는 없지만 일단 오늘 좀 청정리하는 시간 통해서 좀 잘하고 있는지, 수익률이 좀 얼마나 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소장님께 코칭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앞에 뭐 현대제철, 한신기계 쫙쫙 보셨잖아요. 일단 그 한 표를 딱 보았을 때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저한테 질문을 할 게 아니고 우리 장하나께서 네. 어떠한 의미에서 예를 들면 현대건설이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을 공략을 했는지 한번 제가 묻고 싶어요. 저는 이제 포트박스에 있는 안에서 웬만하면 샀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건설이라는 게 정책이랑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앞으로 좀 뜰 수 있는 정책이
뭐 정치 관련주 뜨면 또 정책주도 뜨더라고요. 부동산 또 아무래도 네.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네. 좀 중장기적으로 좀 봐서 샀습니다. 제가. 네. 그런 의미로. 지금 세 종목이 있죠. 네. 근데 지금 시장에서 핫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쪽들은 어느 쪽이죠? 지금 아무래도 뭐 들고 계신 오늘 말씀하셨던 종목들 안에서 뭐 레인 로보틱스도 그랬고 네네. 관련주들이 또 훨훨 나르는데 네. 제가 좀 단타를 했을 때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아. 좀 안정적으로 이제 가려고 아. 좀 변형을 했습니다. 이제 네. 투자의 스타일 좀 바꿔봤습니다. 한 가지 이제 긍정적인 모습은요. 네. 비중들이 비슷해요. 네, 맞아요. 그쵸? 저희 네. 20% 한도 네네네, 아니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많이는 못해요. 예, 어느 종목 네. 하나 지난번에 뭐 손절해가지고 가슴 아픈 네. 그나마 좀 번 거 다 까먹었잖아요. 네. 예, 그러한 식으로 어느 특정한 종목으로 집중하지 않고 세 종목이 비중이 비슷하게 손실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나름대로는 그래도 의미 있게 변화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다 냉정히 보면은 어떻게 돼요? 굴뚝주라고요. 그렇죠. 그쵸. 뭐 우리가 산업재라고 얘기를 네. 하고 또 소재 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지금 시장은 IT라든가 전기전자 쪽이라든가 또는 뭐 2차 전지 쪽이라든가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 이러한 핫한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또는 뭐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또 너무 올랐으니까 이것도 사기가 좀 뭐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조금 숨고르게 하고 있는 쪽으로 공략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만 현대건 다른 종목은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가 매수 가능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34,000원 이하 자리 내지는 그 자리에서부터 좀 추가 매수를 적절하게 잘해서 단가를 낮춰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한신기계는 7,000원 이하 자리라든가 또는 시초가 이하 자리니까 비슷한 가격에 지금 잘 매수가 됐고, 자 현대건설을 한번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날 이제 매수가 되신 거죠? 네. 현대건설 같은 경우. 그러면은 현대건설을 한번 매수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현대건설이 금요일 날 고점이 38,65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점이 36,050원이었고요. 그리고 이 매수가가 38,550원이었어요. 그렇다면은 거의 고점 부근에서 종가 무렵에 이거 종가 배팅 들어갔나요 혹시? 아니요, 오전에. 오전에. 네. 예, 오전에 매수를 했는데 거의 뭐 오전에 고가가 형성되는 시점에서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 비중을 맞춘 건 좋은데 이날 만약에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20% 비중을 이날 다 하지 않고 만약에 10% 정도만 비중을 조절해서 하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흔들릴 때 만약에 10% 비중을 더 채웠다면 일종의 분할 매수 전략이라는 것을 대응을 안 하신 거예요. 그렇죠? 못한 거죠? 몰랐으니까요. 그걸 모르셨다. 네. 아. 아니, 그럼 제가 여기 앉아 있습니다, 수장님. 자,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어떠한 상황에서든 우리가 분할 매수 전략이라는 네. 거를 항상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제철 같은 경우 우리가 공략했을 때 비중이 그때 뭐 몰라서 적게 샀는지는 몰라도 네네. 그 다음에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었잖아요. 일종의 뭐 그날 사는 거를 예를 들면은 뭐 38,500원에 똑같이 3번에 걸쳐서 산다. 그건 분할 매수가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바로 그런 것처럼 오늘 만약에 48,500원, 그 다음에 다시 뭐 밀린다고 그랬을 때는 한 38,000원 정도, 또 그 다음에 나는 한 37,500원 정도,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나눠서 사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근데 만약에 48,500원에 샀는데 38,000원이나 37,000원 안 오면 어떡하지? 그럼 냅두면 되죠. 기다리자. 그렇죠. 기다리자. 그리고 만약에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 오히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러한 모습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현대건설을 여러분들 보시는데요. 지난 1월 달에 고점이 38,800원이었습니다. 지난번 현대제철하고도 비슷한 그런 얘기가 되는데요. 그리고 이날 금요일 날 38,650원이 고점인 상태에서 38,600원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오늘 38,950원이 시초가예요. 그리고 고가가 39,000원입니다. 마치 지난 이 38,800원을 오늘 돌파하려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그 자리가 거의 고점으로 줄줄 흘러내린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같은 날이 오히려 종가 무렵에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이런 기회였다. 자리가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럼 내일 저런 음봉 캔들이 나오면
그때는 좀 들어가도 근데 되나요? 이제 20% 비중을 거의 다 채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요. 그럼 이거 하나로다가 그러면은 뭐 50% 다 채울 겁니까? 그 의미가 없는 거죠. 없다. 그렇기 이거는 그냥 때문에 내버려두고. 10%씩 네.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10%만 금요일 날 공략을 했다. 네. 그러면은 오늘 같은 날 내일 딱 보고 그렇다면은 둘 중에 하나죠. 진짜로 39,000원을 돌파해 주면서 만약에 이 자리가 돌파가 돼주는 흐름이고 안착이 돼준다면 그때 쫓아가도 되는 겁니다. 그때는 쫓아가도 그렇죠. 된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또 한 번 밀린다. 그러면 오늘의 저점이었던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종목의 경우에는 37,000원에서부터 38,000원 사이에서는 아무 때나 여러분들이 저가에서 쓴 자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분할 매수한다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달라.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 오늘 저걸 보면은 그나마 잘하신 거는 비중을 그래도 어느 한쪽으로 몰빵하지 않았다. 않고 네. 비중을 했다. 그러나 또 하나 아쉬운 것은 집중적인 어떠한 분할 매수 전략이라는 개념을 좀 망각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시장의 흐름에 동참하지를 못했다. 예를 들면은 현대건설보다는 차라리 뭐 로봇 관련 중에서 우리가 만약에 로봇스타가 있었으니까 로봇스타를 만약에 금요일 날장에서 이렇게 윗골이 달리고 흔들릴 때 그리고 종가 무렵에 만약에 매수를 했었다. 이 그림을 딱 보시면 어떻습니까? 바로 이렇게 아침부터 고점을 형성하면서 쫓아가지 마시고 항상 제가 쫓아가지는 말자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종가 무렵에 기다렸다가 만약에 매수를 했다라면 오늘 오히려 포트폴리오상으로도 산업재 쪽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는 소재 쪽에 현대제철 하나가 있고 하나는 시장에서 핫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이 만약에 로봇 관련주를 하나 편입을 했었다. 그래서 종가 27,600원 내외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28,000원 이하에서 매수됐다 그러면은 오늘 같은 날 이렇게 급등을 해주면서 계좌가 단 한 종목이라도 파란불이 아니라 빨간불이 들어와 있으면 심적으로도 얼마나 여유가 있겠어요. 그렇죠. 맞아요. 바로 이제 그러한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전략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종목별 포트폴리오를 여러분들 이제 계좌에서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로봇 관련주가 잘 움직여. 그렇다고 로봇 관련주로다가 뭐 로봇스타도 사놓고 레인보우 로봇스티도 사놓고 뭐 SPG도 사놓고 뭐 다 사놓으면은 그거는 로봇 관련주로 몰빵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과거에 제가 그런 게 있었어요. 증권주들이 한참 잘 나갈 때 고객분께서 계좌를 가지고 오셨는데 증권주로 다 도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나가니까, 왜 이렇게 잘 나가니까. 증권주로만 돼 네. 있습니까? 그러니까 증권주로 자기는 포트폴리오를 한 거라는 거죠. 이게 나름대로 계좌를 분산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증권주로 몰빵해 놓은 겁니다. 만약에 증권주가 빠지면은 내일부터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 종목은 한 종목만 빠지는 게 아니라 증권주로 다 동반해서 빠지죠. 다 빠질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럼 계좌가 전부 다 박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뭐 산업재, 소재 또는 뭐 여러 2차 가지. 전지, IT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그 시장에서 움직여주는 수급이라든가 그 섹터를 가지고 그쵸. 한두 개씩은 해나가는 이러한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포트 하실 때 잘 나가는 핫한 종목으로 단타만 쭉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난 중장기로 안정성 가져갈 거에서 이 산업재나 아니면 좀 증권재나 뭐 아무래도 뭐 배당 받을 수 있는 종목들로 쭉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럴 때는 좀 섞어서 고루고루 단타와 핫한 섹터와 그리고 좀 산업재 고루고루 좀 비중을 섞어서 좀 가져가자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잘 저희도 새겨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저의 종목 또 현대건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다른 종목 좀 보시면서 또 얘기를 좀 들어가 볼게요. 제가 또 매수한 게 한신기계라는 종목도 매수를 했거든요. 네네. 일단 세 종목이 지금 있어요. 현대제철도 계속 홀딩 중 1월 17일부터 그리고 현대건설, 한신기계 이렇게 좀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한신기계랑 현대건설 두 개의 종목을 매입했습니다. 네네. 일단은 한신기계를 좀 어떻게 보시는지. 네, 한신기계는 시초가 목요일 종가 대비해서 그 이하 자리에서 이제 네. 공략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했고 아주 잘 지키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목요일 날 종가 자리가 결국은 7,120원이었고 금요일 날 아침 시초가 120원 그리고 7,140원이 이제 종가로 마감이 됐는데 7,030원에 매수하신 거니까 아주 기다렸다가 매수를 저건 잘하신 겁니다. 네. 자, 지금 이 한신기계 일봉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 종목이 물론 뭐 한신기계라는 한 종목의 움직임도 중요하지만은 원전과 관련해서 같이 움직여 줘야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죠. 그러나 최근 들어서의 모습을 보시면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10월 달에 이렇게 이제 한번 1차 급등을 또 한번 주었고 다시 그대로 이제 하락하면서 반납을 했습니다. 바로 지난 10월 달에 이 저점까지도 위협했던 이러한 그 상황이 됐다가 순식간에 이렇게 또 급등을 한번 이렇게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요, 만약에 이렇게 올라왔다가 무너지는 상황들이 됐다라면 이 파란 다이아몬드로 전환이 됐다든가 매도의 흐름으로 바뀌었을 텐데 오히려 이 지금 모습을 보시면 주가는 다소 좀 흔들리면서 캔들상으로는 음봉도 나오고 하지만 이 빨간 다이아몬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네. 결국은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캔들의 음봉이라든가 흔들리는 모습이지만은 상승 추세로 방향성은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추세를 전환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이 IT 쪽을 중심으로 해서 2차 전지라든가 뭐 코스닥 쪽도 그렇고 이쪽들이 계속 어떤 매기들이 이제 확산이 되다 보니까 네. 이쪽들이 산업재 쪽 군단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좀 매수세가 약했어요. 매도세도 좀 나오고 그러나 하루 이틀 이 흐름들이 만약에 내일부터라도 바뀐다면 이쪽으로 매기들이 충분히 올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있다. 그리고 뭐 오늘 장중에 또 끝나고 나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윤 대통령이 UAE의 원전과 관련된 협력 방안도 같이 또 추가적으로 모색을 한다. 네.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또 나오고 있죠. 계속 강조드리지만 좀 더 여러분들이 지금 원전 관련주들은 마치 단기적으로 급등락할 때를 이용해서 매매하는 식으로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아주 주가의 모습들을 보시면 정신이 없잖아요. 막 급등락이 막 연출되는 이 흐름들인데 이제는 오히려 차분하게 어떤 정부의 어떤 지원이라든가 또는 재료 노출이라든가 추가적인 수주 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조금 더 차분하게 중기적인 관점으로도 접근해 볼 만한 그러한 종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비중 뭐 지금 우리 장하나 포트에 있는 한신기계도 조금은 홀딩에도 큰 무리가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급등락이 차트 보면 심하잖아요. 네. 매도가를 그러면 안 되겠지만 좀 잡는다고 하면은 그때랑 또 같은 의견 주실 건가요? 매도 차익 실현의 욕구 그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네. 근데 뭐 갑자기 또 쫙 빠지면은 어떡하나 또 이런 또 고민도 현재 생기고. 시점에서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거래가 터지는 흐름이라면은 네. 또 도망가야 되겠죠. 여러분들께 이 종목의 이탈가를 6,000원으로 제시해 드린 걸로 아는데요. 그렇죠? 네, 손절가. 이 자리면은 저는 뭐 그렇게 위험한 자리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버틸 수 있는 가격대니까 일단은 버티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특별한 돌발악재가 나오지 않는 한은 급락이 연출되는 것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요. 오히려 현재 구간에서는요. 급락보다는 일순간에 이렇게 급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예, 이렇게 장대 양봉, 윗꼬리 양봉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거래도 지금 한산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한산한 거래에서는 신경 쓰지 말아라. 말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면은 이 종목이 예를 들면 이런 고공권에 있는 종목이라면은 갑자기 뭐 짱돌이 나와가지고 급락이 연출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지금은 이제서 바닥권에서 올라오기 탈출해주는 시작했으니까. 올라오려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 박스권을 돌파 시도를 하고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돌파를 하려고 할 때 그때 거래가 좀 미진한다든가 하면은 뭐 반 정도 50% 정도는 이익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1차적으로는 뭐 8,000원대 중반까지는 뭐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다. 네. 이렇게 욕심을 조금 내봐도 괜찮지 알겠습니다.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립니다. 계속 좀 급등세를 연출할 수도 있으니까 좀 긍정적으로 보겠고요. 소장님 코칭 받으니까 좀 조금 더 한껏 좀 자신감이 생깁니다. 오늘 코칭 포인트 마지막으로 한 줄 평으로 얘기해 주신다면 어떻게 좀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 재료고 뭐고 다 있지만은 수급이 깡패라는 얘기를 합니다. 수급 깡패? 네, 수급이 깡패입니다. 지금 시장도 마찬가지. 그렇죠. 네. 수급이 모든 것에 우선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좋은 재료가 나와도
뭐 아유 그래 너 혼자 뭐 실적 잘 내고 잘났어. 그래요. 사겠다는 돈이 안 들어오면은 그 종목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네. 또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을 하시겠지만은 뭐 저가 동전주들 잡주들 막 그냥 뭐 되지도 않는 애들끼리 돌려 들어가지고 막 시세 띄우고 올라가고 다 잡혀가잖아요. 그쵸. 그런 종목을 하시면 안 되는 건데 지금 시장에 핫하게 모든 수급이 몰려 있는 것들이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저 무거운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SK 하이닉스도 가볍게 4, 5%씩 막 올리잖아요. 그게 수급이에요. 그래서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업종, 섹터 수급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쪽으로 돈들이 몰려가는지를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소장님의 다양한 이야기들 중에 수급이 깡패다. 수급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란톡방에 또 들어오셔서 다양한 이야기들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스캔하신 다음에 1201 누르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어렵다 하시면 샵 3772번으로 서동구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의 매직 솔루션 10월 이용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계속해서 드리고 있어요.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그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민 많으실 텐데 종목 상담으로 저희 돌아오겠습니다. 자, 서동구의 투코스. 오늘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가장 궁금한 점들 함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음대로 좀 내 종목이 안 된다 하신다면요. 바로바로 문의 주시면 좋겠네요. 첫 번째 문자 사연 볼게요. 1961번님의 문자 사연입니다. 카카오뱅크 들고 있고요. 38,800원에 비중이 20% 정도. 저 진단 좀 꼭 좀 봐주세요. 라고 해주셔서 지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종가가 28,150원인데 일단은 좀 소실권에 있는 종목입니다. 카카오 그룹주들 쪽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좀 뱅크 쪽으로 해서 은행주 쪽으로 좀 이 섹터를 눈여겨봐야 될지 여러 가지 좀 방향성으로 볼 수 있는 게 많죠. 어떻게 보실까요? 네, 단순하게 뱅크, 뭐 은행이라기보다는 IT 관련주로 봐야겠죠. IT 관련주이면서 뱅크 영업을 하고 플랫폼화되는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이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금리 상승기 유동성의 이런 회수에 가장 큰 피해를 본 업종 섹터 또 그룹사가 바로 카카오 그룹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참 정반합이에요. 그렇죠?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좋은데 뭐 수급도 외국인들이 뭐 카카오뱅크가 앞으로 뭐 실적이 엄청 좋아질 것 같아서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의 어떤 자기들의 그러한 매도 물량들을 다시 채워넣는 과정이다. 그렇다면 이 지금 일봉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만은 장기간에 걸친 이 하락세를 이제 마무리 진 겁니다. 자, 여러분들 2022년 3월부터 그리고 바로 2002년 10월까지 이 종목이 이렇게 급락이 연출이 됐고 현재 구간은 어떤 구간입니까,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1차적인 급반등이 나왔죠. 기술적 급반등이 나왔고 다시 한번 밀렸다가 다시 또 반등 주고 다시 또 밀리고 이 모습들을 여러분들 보시면서 이게 만약에 파란 다이아몬드가 계속해서 이렇게 갔다면은 이 종목은 다시 원위치 됐을 겁니다. 그러나 저점을 다져주면서 다시 빨간 다이아몬드가 형성이 되면서 이 직전의 고점 때도 돌파 시도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1차적인 상승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8,150원인데요. 38,800원 비중 20%.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3만 원에 안착하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한 10% 정도는 더 추가 매수해도 될 만한 그런 위치 아니겠느냐. 그래서 다음 자리 한 3만 5천 원 정도까지 끌고 가셔도 괜찮다. 오히려 추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을 좀 놓치셨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종목을 요 2만 5천 원 라인 정도에서 이 빨간 다이아몬드가 전환되는 이 시점 그걸 아셨다면 지금 오히려 단가를 확 낮춰놓으면서 조금만 더 올라오면 나는 이익 실현 내지는 손실 안 보고 빠져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셨을 텐데 요 매직 솔루션
무료로도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꼭 확인을 해보시고 사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문자 사연으로는 2231번님, 한미반도체 매수가 12,800원 비중이 10%인데요. 지금 가격의 5%를 더 매수하면 괜찮을까요? 좀 추가 매수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은 수익이 극대화될 것도 같기도 하고 뭔가 이런 생각이 드시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이때 좀 추가 매수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은 추가 매수할 타이밍이 아니고요. 오히려 일부 이익 실현한다는 관점으로 가셔야 돼요. 그쵸. 수익 자, 봤을 때. 보시겠습니다. 항상 제가 뭐 수급은 깡패다라는 말도 있지만 왼쪽을 보자고 그랬죠. 네. 여러분들이 이쪽만 올라온 거를 보지 마세요. 이쪽만 보시면 안 되고 자, 여기만 놓고 보시면 지금은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이거 뭐 더 올라갈 것 같죠? 근데 1차적으로 여기 이 13,850원부터 저항이 있습니다. 거기에만 있습니까? 이쪽에도 또 있어요, 여러분들.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쪽에도. 그러니까 14,000원에 넘어가는 그 시점부터는 계속해서 이러한 매물대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의 관점은 바로 이 13,000원 정도에서 매수하시거나 13,000원 이하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었던 자리였는데 여기는 이제 하단부가 완전히 자리 잡은 자리 아닙니까? 12,000원 라인이.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만 놓고 본다면 추가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 14,000원 근접하고 넘어가는 자리마다 매도가 있으니까 추가 매수는 자제하시고 오히려 일부 이익 실현을 병행하고 이 자리들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한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노란톡방 들어와서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좀 여러 가지 고민들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R코드 지금 보이실 텐데요. 핸드폰 카메라 어플 실행해 주시고요. 폰 카메라 왼쪽 보이시죠? QR코드 가까이 가져다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클릭하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링크 확인하신 다음에 1201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다 하시는 분들 문자샵 3772번으로 서동구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수신대 링크 클릭 후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요.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소장님의 매직 차트 12월 이용권도 사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서동구의 투코스 내일의 또 공략주도 체크해 보셔야겠죠.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지금 1201 누르고 입장하시면 더 많은 정보들 확인하실 수 있으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투코스 공략주 시간입니다. 연휴 끝. 이제부터 어떤 종목 보는 게 좋을까요, 소장님? 네, 뭐 이것저것 가재, 개도 다 놓으셨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살 종목 하나 우리 장하나가 뭐 살지 안 살지 모르겠습니다만 세뱃돈 될 만한 종목일까요? RS 오토메이션 뭐 시간이 없네요. 빨리 말씀드릴게요. 네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원래는 이 RS 오토메이션은 삼성의 어떤 그 계열사는 아니고 뭐라 그럴까요? 부서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따로 나와서 이렇게 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 바로 로봇 모션 제어라든가 에너지 제어 장치 국내 유일 기업이고요. 삼성 연구소와 함께 로봇 컨트롤러 개발에 따른 이 상용화 이런 쪽이 아주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중국 한스모터와 함께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하는 이런 오토메이션 자동화 시장 우리가 이러한 쪽을 팩토리 사업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줄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인데 자 지금 차트의 모습을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다른 것들에 비해서 아주 시세 분출이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고요. 아주 얌전하게 이 물량들을 소화하는 과정들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1차 물량 소화죠. 여기도 또 물량들 여기도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물량들이 이 16,000원에 놓여져 있는 물량들인데 지금 아주 우상향의 이런 상승 기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RS 오토메이션 앞으로도 여러분들 삼성에서 뭐 추가적인 뭐 M&A다 뭐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거 데리고 있던 회사들 다시 뭐 할지 안 할지 모릅니다만은 RS 오토메이션 여러분들 계속 관심 있게 로봇 관련주들의 본격적인 시세 분출들이 한 번씩은 다 나오거든요. 이것만 지금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13,000원만 이탈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RS 오토메이션
계속 분할 매수 전략으로 가능한 그런 위치에 있고 1차적으로는 요 직전에 고점대들이 놓여져 있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요 16,500원에서부터 요 17,500원 요쪽 라인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접근해 보신다면 큰 무리 없이 대응해 볼 만한 로봇 관련주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진짜 핫한 것 같아요. 로봇주를 좀 보라고 아까도 로보스타, 뭐 레인보우, 로보스틱스 이런 얘기 하셨는데 RS 오토메이션도 그런 관련주를 보시면 되겠고요. 매수가 종가 이하 목표가 17,500원, 손절가 13,000원 꼭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시간 방송이 너무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 있으셔서 또 온라인 무료 방송을 또 전문가님 준비하셨다고요? 맞나요?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했죠. 네. 여러분들 아침 8시 반부터 장 마감 때까지 장중에 전략 또 여러분들 시장을 바라보는 법 그리고 이 매직 솔루션을 사용해서 오늘도 사실은 장중 무료 방송에서 종목 하나 드렸습니다. 그래서 좋은 수익도 나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얼마든지 시장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무료 종목 추천도 해드리고 또 좋은 수익도 같이 함께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시장의 흐름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어렵고 힘든 거 다 잊어버리시고 새로운 시장을 바라보는 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띄워드릴 테니까 고민하고 주저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내일, 모레,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아침 개장 전부터 장 마감 전까지 여러분들 외롭지 않게 여러분들 든든한 후견인이 제가 되겠습니다. 핵심 주도주가 궁금하시다. 이 주도주를 어떻게 파악하면 좋을까 생각되신다면 샵 3772번으로 참가 혹은 참석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참여해 주시면 되는데요.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 참여 코드 나올 거거든요. 1201 누르고 들어오시면 다양한 노란톡방에서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어요. 원하신다면 좀 문자 샵 3772번으로 서동구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노란톡방 입장 가능하니까요.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시간 동안 또 여러분들 빠르게 또 달려왔는데 정리하면 또 보고 와서 또 많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또 온라인도 무료 방송뿐만 아니라 강연회도 또 소장님이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2월 11일 저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자, 서동구의 특코스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구의 특코스.